알츠북 4주차. 반갑습니다. 4주차, 5주차, 6주차에 대한 알츠북 강의를 맡은 여주대학교 박수현 교수입니다. 자, 4주의 첫 번째 날의 활동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활동은 고개를 좌우로 돌려주시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양쪽 옆으로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고개를 기울여 주시는데 조금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저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릴 때 측면에 손을 두고 저항을 주시고요. 또 반대쪽 역시 저항을 주십니다. 옆으로 기울일 때는 반대쪽으로 잡아당기시면서 저항을 주실 수 있고요.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그리고 뒤로 밀때 누르는 힘은 고개를 숙이는 힘과 동일한 정도의 강도로서 눌러주시면 조금 더 강한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소리를 내는 활동입니다. 이 성대를 강화시켜야지 또 음식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5초 동안 유지하는 거, 이렇게 짧고 강하게 끊어주는 것. 이것이 성대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힘을 가지게 되고요. 아, 으, 우, 이 얼굴의 표정근들을 사용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정을 넣으면서 같이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외워서 할 수 있을까? 자, 외우는 여러 가지 기억의 전략 중에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첫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고요. 또 노래를 이용해서 외우기도 하죠. 근데 또 하나의 또 전략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이 조금 더 저 자신의 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함께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활동, 목 돌리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림으로 봐서 했던 활동들을 글자로 제시한 부분이고요. 어르신들이 글을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주시고 그렇지 못하시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사분께서 읽어주시고 어르신이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 뒤 이런 방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재미 더하기에서는 거울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어렵다면 휴대폰으로 측면 모습을 좀 찍어 보시면 측면을 이렇게 목이 이제 빠져 있는 모습을 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시면 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날에 이런 신체 활동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수행할 수 있도록 확인표를 만들어서 달력에 이렇게 붙여 놓아 주시거나 또는 냉장고 앞에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좋고요. 한 부분들을 표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호흡 훈련은 코로 한번 들여 마셔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코로 들여 마시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내쉬는 걸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읽는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한 호흡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휘파람 불기 좀 더 재밌게 우리 어르신이랑 대결 한번 해볼까요? 누가 더 휘파람을 길게 부나? 제가 좀 잘 못 부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휘파람을 길게 불면서 호흡을 길게 끌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또 휘파람을 이용해서 또 노래를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탁구공이 있으시다면 자, 이런 탁구공을 이용해서 착상 위에 올려놓고요. 이렇게 불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탁구공을 이용한 이제 호흡 훈련들도 즐겁게 게임처럼 하실 수 있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이번 두 번째 날은 김치 담그기 활동이고요. 특히 지역마다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표 김치는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에서는 주로 어떤 김치를 먹었었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도 좋고요. 깍두기는 뭘로 만드나요? 예, 무로 만들죠. 부추.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는 부추를 전구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석박지랑 깍두기랑은 차이가 뭘까요? 석박지는 조금 납작하게, 그리고 조금 설탕을 넣어서 달콤하게 만든 그런 김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각각의 김치의 주제, 또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지역마다의 김치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의 어떤 김치, 이걸 한번 외워볼 텐데요. 각 지역의 김치들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는데, 이렇게 지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에서 우리 세종시가 어디 있는지, 또 우리 인근 지역에는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지도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포괄적인 활동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치를 내가 언제 먹어본 경험이 있는지, 먹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양한 이제 김치와 관련된 기억 회상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는 여러 절차, 순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순서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논리성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는 활동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활동 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 활동 카드 뒤에는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먼저 보기보다는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 그림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고 말씀해 보시도록 먼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맞는지 뒤를 돌려서 글자를 확인해 주시고요. 배추는 몇 시간 정도 졸이는 게 좋은지, 또 잘 안 절여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여러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좋겠고요. 근데 이런 김치 담그기 활동을 하다 보면 남자 어르신들은요, 뭐 이런 거 이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쓰는 재료들이 있죠. 무라던가 배추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농사 지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조금 전환해서 나눠보시는 것도 좋고, 또 김장날에 주로 남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땅을 파서 독을 묻을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도 하셨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로 회상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단계적인 순차적인 활동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나눌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 지역마다의 김치를 외웠는데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의 활동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역에 대한 이름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기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넣으셔도 좋고요. 이 세 개도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보기를 가리시고 두 개 정도에서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낮춰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기억력이 좋으시고 이거 좀 너무 쉬운데? 그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으로 김치 그림 부분을 가려주시고요. 이 충청도에는 무슨 김치가 있었죠? 이렇게 지역과 김치를 같이 연결해서 외우실 수 있는 과제로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재료의 양을 계산하는 계산력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한 포기의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무 하나, 그리고 고춧가루가 2컵이 필요한데요. 나는 오늘 5포기 김치를 담그려고 해요. 그러면 무는 몇 개, 고춧가루는 몇 컵이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풀어보는 계산 활동입니다. 특히 글자를 읽고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숫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포기보다는 3포기, 2포기 이렇게 줄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수학, 계산 이런 것들 연습할 때 그림으로 직접 그리면서 세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림, 무 몇 개,
고춧가루 몇 컵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세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지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돈 활동 카드를 이용해서 무 하나는 3,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5포기를 담으려면 무를 샀는데 얼마가 들까요? 이렇게 더 확장된 활동으로 운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담은 김치는 이제 김치통에 넣어야겠죠? 3포기를 이제 한 통에 담을 수 있다면 12포기를 담기 위해서는 몇 통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이번에는 나눗셈의 활동입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의 활동입니다. 셋째 날은 즐거운 생각, 건강하고 즐거운 이제 마음가짐과 관련된 활동이고요. 이 뇌는 여러 가지 신경회로들이 있는데요. 신경회로들이 서로 가지를 많이 낼수록 건강한, 그리고 머리 회전이 보통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인지 활동들이 이런 뇌의 회로들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뇌의 회로, 뇌의 주름들을 타고 가면서 집중력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인식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소 좀 쉬운 부분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이런 기분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나누는 그런 소재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우리 단어들이 있죠. 이런 이제 언어의적인 부분들이 사실 풍부하다는 거는 그만큼 감정의 정도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언어 유창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용어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또 떠올려보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이런 기분이 언제 느꼈었는지, 오늘 하루 중에서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또는 우울하고 슬펐던 일, 화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에 따라서는 이런 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강사님께서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요 오늘 여기 오는데 버스를 탔는데 글쎄 넘어질 뻔했어요. 버스 아저씨가 갑자기 급정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놓으시면 어르신이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또 끈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활동은 우리 고생한 손이에요. 그렇죠? 70평생, 80평생 이 손으로 우리 자식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지금까지 유지시켜온 소중한 내 손이죠.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들 하나씩 꼽아 보셔도 좋고요. 또 여기 나에게 소중한 물건 5가지 이렇게 손가락마다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르신들과 이 활동을 하다 보면 관절이 막 옆으로 삐뚤어져 있다 보니까 손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 그림에 있는 선을 따라서 그리시면서 활동을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정을 나누는 것은 이런 다양한 감정 중에서 내 뇌에도, 내 건강에도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그러기에 감사는 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단어가 나올 때 박수를 쳐요. 우리 앞에 신체 활동에서도 특정 단어에 대해서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이런 활동이 있었죠.
이런 것이 이제 집중과 관련된 활동이고요. 이런 중요 단어들을 또 이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되어도 예쁜 치매가 있다 그러죠. 긍정적인 회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길들을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이제 김밥 재료를 이제 사러 가는 지역사회 활동이죠.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길을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가게 이름을 떠올려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를 조절하시는 것도 좋고요. 슈퍼마켓이 아니라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버스 정류장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글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밥 재료를 이제 사야 되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활동 카드들이 있습니다. 활동 카드가 2장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보여드리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제시하는 카드의 수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김밥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찾을 수 있게 10장이 아니라 5장 이렇게 숫자를 줄여주셔도 좋고요. 관련성이 적은 물건들을 제시하면 조금 혼동되는 걸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김밥을 만드는데 된장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섞어서 제시를 해주시면 어르신의 어려움을 조금 줄여드릴 수가 있고요. 좀 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재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뒤에 보시면 가격이 있어요. 그거를 외우는 활동까지도 연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김밥에 필요한 재료를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3가지를 외우도록 하실 거예요. 단무지, 김, 햄.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외우시고 그 다음 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기억 과제들은요 간섭 활동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억을 이제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제 말 그대로 간섭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시된 3번째 페이지에서는 다른 부분을 찾게 한다거나 이런 이제 중간에 활동들을 제시를 해서 기억이 어디까지 연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중간 다리 활동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 기억하시라고 했던 3가지가 뭐였죠?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의 회상을 이끌어 주시고요.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그때는 단서를 주셔야겠죠. 그림 카드를 보여주시고 이 중에서 아까 기억했던 것들을 찾아보시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주관식으로 물어보시고 잘 모르시면 객관식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밥 재료에 대한 가격 계산입니다. 김이 1,000원, 그죠? 햄은 3,000원, 단무지는 3,000원. 그러면 이 3개를 사려면 전체 재료비가 얼마가 들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돈 활동 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르신들이 좀 수준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 팩에 5장을 쌀 수 있는 김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10개의 김밥을 싸려고 그래요. 그러면 김이 한 팩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그때는 2팩을 사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해서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거스름 돈을 계산하는 그런 활동으로 또 연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4번째 활동을 넘겨보시면 이제 앞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카드들 중에서 또 미역, 그리고 두부, 카레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그거의 가격을 적고 또 가격을 계산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 제시된 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단지를 이용해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보시면 육류, 어류, 어패류, 공산품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려서 분류해 보기도 하고요. 또 그 가격을 지금 했던 활동처럼 계산해 보는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날입니다. 이번 5번째 날에서는 산책하기 활동인데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산책 활동은 신체 활동이죠. 이 신체 활동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활동이고요. 그래서 산책할 때 우리가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계획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책할 때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거, 물, 손수건, 휴대폰. 사실 요것 말고도 또 필요한 거,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산책에 도움이 되는 것들, 신발이라던가 또 안전한 산책길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나가시기 전에 문을 잘 단속한다거나 또 화장실을 다녀와서 출발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어르신과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산책을 나가고자 합니다. 집에서 이제 3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산책하는 장소까지 20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몇 시 정도 도착할까요? 시간에 대한 계산이죠. 요거를 조금 더 다양한 활동으로 꾸며본다면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을 초입부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분 정도. 그래서 몇 시에 도착한다. 차를 타고 가면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활동을 다양한 요인으로 좀 확장시켜 갈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앞에서 봤던 산책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기억했던 거.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찾아주십니다. 또 산책 가는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로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에서는 세종시에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죠.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나 이런 데 몰라, 이런 걸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세종호수공원의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곳도 있어요 라고 흥미를 이끌어 주셔도 좋고요. 이 어르신 댁에서 세종호수공원까지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버스 노선도 이런 것들을 같이 훑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는 가보고 싶은 곳, 또 갔다 온 곳인데 또 가고 싶은 곳, 여행 가서 걸었던 산책했던 좋은 길, 이런 이야기들로 어르신들의 흥미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산책로에 이렇게 코스들이 있어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산책로를 같이 그려보시는 거죠. 이제 어르신들이 이 순서를 외우셔도 좋겠지만 조금 어려우시겠죠. 그렇다면 3군데 정도를 외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중앙광장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일까요?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좋고, 여기에다가 앞서 하셨던 것처럼 시간을 조금 추가하셔도 좋아요. 중앙공원에서 수상무대선까지는 20분이 걸려요. 푸른 들판까지는 다시 20분이 걸려요. 그러면 중앙광장에서 푸른 들판까지는 몇 분이 걸릴까요? 이렇게 수한수 계산 문제로도 연결해서 해보십시오. 어르신이 이게 그림이 좀 작고 좀 복잡해서 잘 찾지를 못하신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밑그림으로 이렇게 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책 후에 하루 일과를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고 또 잠들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림에다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방학 시간표 짜듯이, 요거는 계획표는 아니고요, 실제 시간표를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활동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좋아하는 거랑 중요한 건 조금 다르거든요. 운동을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과 중에서 어르신이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중요하는지를 안다면 어르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알찌부기 활동 중에서 조금 싫어하시는 활동이 있다면 그때 좋아하시는 활동을 조금 응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 쓰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그러시면 어르신들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러면 그때는 좋아하는 노래를 한 가닥 부르고 인지 활동을 같이 이어간다거나 이렇게 활동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뭘 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어르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해보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활동을 즐겨셨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봅니다. 이렇게 4주차의 5날까지의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